안녕하십니까. 자, 2023년 8월달입니다. 개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8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. 기본적으로 역마살입니다.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가지고 먼 곳을 출입하는 경우도 많고, 또 항시 분주할 수밖에 없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직장이나 주거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, 여행을 하거나 출장, 나들이 같은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, 또 활동성으로 인한 피곤도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자동차나 선박, 여행 같은 출장이 많은 직종이나 직책에 인연도 많고, 들어는 그 해외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출장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시위에 좀 주의해야 되겠고, 또 피곤의 누적으로 인한 각종 사고수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그 생활의 불안정 면모로 인해 가지고 부부간이나 연인 간에는 불화와 갈등도 상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이지만은 출장이나 여행 중에 인연이 닿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겠고, 또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출장이나 유학, 여행 등으로 인해 가지고 해결책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따른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, 또 출장이나 나들이 중에 자신의 그 평생을 함께하는 좋은 인연도 만나는 그런 행운도 함께하는 게 이 역마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별다른 중이나은 없습니다.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,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8월달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6세, 66세 되시는 분들 무술년에 태어나셨고 황색계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병지에 속하네요.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건강이 좀 악화되거나 좀 약해지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활동도 조금 둔화되기 쉽고, 건강상으로도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라 가지고 자신은 물론 가족 개개인의 건강에도 좀 주의해야 되겠고, 들어는 그 일의 중단이나 불의의 사고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, 종교 같은 그런 일을 추진하거나 심취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, 들어는 그 여유 생활도 좀 즐기고 종교와 철학에 좀 심취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상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사업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어려움도 따를 수 있겠고, 특히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의 건강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운세는 보시면 어떻습니까? 쇠지에서 병지로 이렇게 내려가는 기운이니까 다음 달에는 사지까지 내려가겠네요. 조금 더 긴장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18세, 78세 되시는 분들 병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기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역시 병지죠.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박해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, 또 그 재물로 인해 좀 힘든 일도 생길 수 있겠고, 특히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의 건강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운세는 똑같죠. 쇠지에서 병지로 이렇게 내려온 기운이었으니까 다음 달은 사지까지 내려가겠네요. 아직은 조금 더 긴장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30세, 90세 되시는 분들 갑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기에 해당하십니다. 천간의 충이 오고 12운성은 절지에 속합니다.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기운이지만은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직접 연관되지 않는 그런 기운이니까 자신의 마음을 조금 달랠 수 있다면은 오히려 생활에 전환점이 되거나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절지에 속합니다.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
뭐 세상과 인연이 끊어진 그런 기운을 느끼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뭐 출산이나 육아 아니면 무역이나 유학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지내던 그런 세상과 조금 떨어져 가지고 단절된 그런 기분도 느끼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주변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아 가지고 뭐 어쩌면 그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자연인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이렇게 12운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뭐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자신이 일궈놓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남들한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고, 직장 문제로 힘들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과 인연도 좀 약한 시기니까 부부간의 화합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운세는 보시면 어떻습니까? 묘지에서 절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기운이었으니까 다음 달에는 이렇게 태지로 올라가겠네요. 전환점이 되니까 향후는 조금씩 풀려나가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42세 120세 되시는 분들 임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기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장생지에 속하네요.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막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시작하는 기운으로 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도 있겠고 취업을 하거나 시험의 준비 또는 새로운 계획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직장이나 집안일 모두 호전되고 출산이나 사업의 호전 등 경사가 이어지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,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일도 많고 또 조상의 음덕이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쾌활한 성격에 사명감도 있고 또 믿음직한 그런 기운이지만은 아직은 그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통솔력이나 독립심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직장 생활이 조금 더 적성에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좋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좋겠고, 공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혹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? 양지에서 장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었으니까 다음 달에는 목욕으로 올라가겠네요. 비록 운세가 상승하는 기운이지만 이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이나 추진력 이런 쪽에 조금 갈등이 있는 그런 시기니까 시간이 갈수록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54세 되시는 분들 경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기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걸록지에 속하네요. 이 걸록지 같은 경우에는 부와 명예를 축적해 나가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추진하던 일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고 성진과 출세에 따른 성공의 운이라 가지고 사업을 새로 일으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안정적이고 좋은 기운이지만은 지나친 자신감이나 또 집착 등을 인해 가지고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기도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고,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량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들과 조금 갈등이나 불화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쓰신다면은 상당히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걸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좋은 운세에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대결한 운세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운세는 보시면 어떻습니까? 관대에서 걸록으로 이렇게 올라간 기운이었으니까 다음 달에는 제왕까지 올라가겠네요. 점점 더 좋은 기운이 기다리는 그런 시기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8월달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먼저 좋은 날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1일, 4일, 7일, 13일, 16일, 19일, 25일, 28일, 31일 이 정도가 좋은 날로 잡혀 있습니다. 1일날 연살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
가까운 사람들이나 이성의 도움으로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, 소개팅 같은 상당히 좋은 그런 하루가 되겠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4일날 장성살의 사막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아니면 이웃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도 좋은 그런 하루가 되겠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이런 날 잡아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도 운세의 도움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7일 같은 경우는 6회살의 방합이죠. 시험이나 선거 같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 이런 속에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.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8월달 한 달 동안에 좀 안 좋은 날들은 또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. 2일, 3일, 5일, 11일, 14일, 15일, 17일, 23일, 26일, 27일, 29일 이 정도가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날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. 2일날 같은 경우는 월살의 충이네요. 좀 답답하고 무기력한 가운데 어떻습니까? 충이 있으니까 각종 사고수 신경 쓰셔야 되겠고 부부간의 불화나 갈등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3일날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 속에 주변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의 원망이나 갈등 듣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5일날 같은 경우에는 반환살이네요. 반환살이 육형이 있으니까 반환살 같으면은 성진이나 선거 같은 좋은 과정 속에 건강관리나 손재수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1일날 천살이 육형 비슷하죠. 건강관리, 손재수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2023년 8월달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8월달 월운세와 나이별 운세 더불어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